네, 안녕하세요. 그 초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 부분을 이제 강의를 맡은 언더독스의 신사업본부장 양승만입니다. 아마 이제 이전에 투자 유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대다수일 텐데요.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은 저희가 좀 순서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이제 투자 유치의 사례에 대한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신 거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 저희 아이디어 검증 이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 다음이 이제 초기 고객 확보라는 그 섹션을 보시는, 이런 순서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유블랙 그룹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약 7번의 지적 창업가, 그 다음에 11번의 지적 투자 및 애서레이팅, 그 다음에 12,000명의 창업가를 키운 그런 사업 전문 그룹입니다. 네, 저는 거기서 이제 이런 신사업을 총괄하는 신사업 총괄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. 신규 사업을 만들고 초기 사업화를 하는 것, 팀 리딩을 하는 것, 또 스케일업을 하는 것까지 이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 전반을 리딩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 검증을 왜 하는 걸까? 아이디어 검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설득이 된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아이디어 검증을 하는 걸까? 아니면 아이디어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덕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필요한 건데 왜 이런 아이디어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?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. 저도 그랬고요. 저도 이제 과거에 IR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, 아니 이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지, 지금 우리가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되는지를 어떻게 검증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 검증이 데이터적으로 고객과 시장에 데이터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의 아이디어는 사실상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뇌피셜에 불과합니다. 이 뇌피셜에 불과한 사업에 사실 VC나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라도, 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고객과 시장에게 사업성을 검증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겠죠.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떠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기 전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. 초기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검증 유형은 크게 목적에 따라서, 또 프로덕트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프로덕트가 있다면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검증 유형과 프로덕트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검증 방식이 좀 다르고요. 투자 유치 목적일 때에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지표와 투자 유치의 목적이 아닐 때에 검증해야 되는 지표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검증해야 하는가가 상이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면은 리텐션에 관련된 지표들을 더 많이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겠죠. 실제로 우리 고객이 실존하고 문제가 실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서비스에 되게 만족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하고 있고, 이 반복 구매의 스노우볼을 골리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투자 유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한 것일 것이고, 만약에 투자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을 돌입하기 전에 내 자본금의 투자가 필요한데, 이 자본금의 투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기 전에 실제로 이 시장에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프로덕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한번 실제로 고객의 지표를 볼 수 있을 것이며, 없다면은 고객의 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타겟 고객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반응을 하는가, 어떤 정성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까지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한번 그런 내용들을 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투자 유치가 목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희 매출 많이 나옵니다, 저희 고객 많습니다가 아니라, 우리가 매출이 많고 고객이 많으면 스타트업이 아니라
실제로 매출이 잘 나고 고객이 많은 자영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매출과 고객이 많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매출과 고객 외에도 실제로 이 우리의 지표상의 성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엄청 드라마틱한 J커브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될 텐데요. 지수적 성장, 즉 J커브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시장이 엄청 크고 고객도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저기는 진짜 압축 성장, 스케일업이 가능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고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변경되겠네, 혹은 이러한 프로블럼을 가질 만한 고객들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이 지불 의사 금액이 점점점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.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, 세 번째는 사실 리텐션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. 한 번 방문하고 한 번 구매할 고객이 얼마나 오래, 얼마나 자주 구매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지표,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시장이 크고 매력적이다는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고객의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경제적 규모에 대한 개념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크고 매력적입니다라는 것을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에서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객의 프로블럼과 이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실제로 고객이 이 컨셉을 보고 얼마나 반응하는가. 예를 들어 진행한 이런 베타 테스터 모집에 예를 들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노출을 했는데 이 2000명의 타겟 노출 중에서 유의미하게 10%가 반응했다고 하면 이 프로블럼이 실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설로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블럼이 실제로 고객과 시장에게 노출했을 때 전환율로서 우리가 실존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 외에도 실제 이 프로블럼을 겪고 있는 고객의 수가 충분히 많고 프로블럼을 해결하는데 지불 의사가 높고 지불 금액이 높고 또 프로블럼이 자주 발생한다, 이 정도까지를 얘기해 주셔도 검증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좀 투자가 어려운 경우는 이 세 가지라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문제는 명쾌하지만 시장이 작은 경우, 고객 객단가가 너무 낮은 경우, 구매 빈도수가 너무 낮은 경우와 같은 상황 말이죠. 그 J커브형 성장의 핵심은 사실 이 시장이 크고 매력적이고 성장 추이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 첫 번째 외에 두 번째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. 이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, 이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혹은 투자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J커브를 그리면서 가파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의 검증을 해야 된다. 첫 번째는 이 프로블럼이 실존하고 실제로 이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경제적 가치가 유의미하게 큰가 아닌가, 즉 시장의 크기에 관련된 검증. 두 번째는 이 시장의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의 솔루션, 프로덕트가 실제로 이 J커브형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는가, 이 두 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캐링 캐파시티라는 개념을 좀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. 우리가 흔히 우리 서비스는 충분히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신규 고객이 많아요, 매출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매출과 신규 고객의 이전에 우리의 그 궁극적인 재무적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라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포텐셜, 즉 매출의 포텐셜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매출의 포텐셜은 사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반적인 웅덩이에서 고여있는 물의 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물의 수위를 의사결정하는 거는 물론 내리는 비가 얼만큼 많이 내리는가도 중요하겠으나 이 내리는 비가 얼만큼 안 빠지고 유지가 되는가, 다음 비가 올 때까지. 즉 신규 매출만큼 중요한 거는 얼만큼 이 웅덩이의 물의 수위가 안 빠지고 유지가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신규 고객이 많고 고객의 프로블럼이 확실하고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고객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비즈니스와 프로덕트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프로덕트가 매력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면은 사실 어렵겠죠. 그래서 이 캐링 캐파시티의 관점에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을까, 그 비구름의 양적인 부분은 시장이 얼마나 큰가, 또 실제로 이번에 비가 얼마나 올까, 우리가 고객을 얼마나 잘 획득하고 있는가 부분들,
또 사실 물의 수위는 얼마나 될까를 의사결정하는 부분에서 이 물이 얼마나 안 빠질까, 즉 기존 고객의 유지율을 잘 증명해내는 팀이 사실 이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증명하는 팀이다. 근데 그 고객이 물이 안 빠진다에 대한 개념이 바로 리텐션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. 지수적 성장의 핵심이 리텐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하나의 양동이라고 표시한다면 이 양동이 안에 채워있는 물은 사실 이전에 채워서 남아있는 그 재구매 고객의 매출 플러스 신규 고객의 매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새롭게 물에 양동이에 물을 붓는다면은 양동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스케티컬한 구매가 되지 않는 것과 실제로 양동이에 들어간 물들, 그 구매 전환이라 하죠. 이 구매 전환된 물이 새롭게 차오르면서 우리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을 의사결정하게 될 텐데요.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유입은 엄청 잘 신경 써 주시는데 실제로 유입만 신경 쓰다가 양동이 밑에 새고 있는 그 고객을 신경 쓰지 못해서 이 매출과 이 고객의 성장세를 더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팀과 프로덕트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양동이 안에 물이 얼만큼 새고 있는가, 이 새롭게 고객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양동이가 맞는가, 이런 거죠. 우리가 뭔가 양동이에 물을 채운다 했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 양동이를 선택하진 않겠죠. 당연하잖아요. 왜냐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넣어도 양동이에 물은 새겠죠. 네, 우리가 아무리 세게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본능적으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양동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투자자도 그렇고요. 또 경영자로서의 이 사업체를 보는 우리의 눈도 언젠간 그렇게 바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양동이에 아예 새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모든 고객, 한 번 유입된 고객이 100%에 가까운 리텐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리텐션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새롭게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우리의 프로덕트의 성장세를 방해할 정도는 아님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고객을 획득을 하는 퍼널을 구조화를 한다면요. 고객은 그냥 마케팅, 노출, 고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이든 세일즈든 일단은 고객에게 우리라는 상품과 우리라는 가치를 노출을 하게 되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기 위해서 클릭을 하실 거고, 클릭을 하시면 더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유입돼서 탐색을 하실 거고, 탐색을 하게 됐을 때 B2B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고관심일 경우에는 리드 문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. B2C 고객은 바로 구매 전화로 가시게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고객이 된 뒤에는 사실 주변에 얼만큼 추천, 얼만큼 다시 구매, 재구매를 할 것이냐까지도 우리가 고객 획득 퍼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이걸 구조화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? 지금 우리는 아이디어의 사업성 평가를 하는 중인데 아직도 프로덕트가 없고 아직도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뒷단의 퍼널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요,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걸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업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업의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보다 고객이 우리라는 이 프로덕트에 남아서, 솔루션에 남아서 지불하는 가치의 총량이 훨씬 더 많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을 한다 했을 때 단순하게 시장이 많이 반응합니다, 고객이 많습니다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고객을 획득하는데 얼마를 쓰고 있는데 고객을 획득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데 약 한 10만 명의 노출이 필요하다. 지금 현재로서는. 여러 가지 책을 읽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인 이 메타라는 광고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10만 명에게 노출이 되면은 약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10만 명의 고객에게 노출되는 비용은 약 한 20만 원, 30만 원이다, 2만 원이다. 네? 이게 그 각각의 이 상품마다 CPM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이 CPM이라 하면은 1000명에게 노출되는 비용값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고객을 한 명 획득하는데 5만 원의 비용을 썼다고 했을 때 그 고객이 그 한 번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지출할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한 번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10만 원이다. 근데 우리의 원가율이 10%다. 그래서 원가인 10,000원을 제외하고 그 고객의
그 획득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 고객이 발생시키는 가치가 9만 원으로서 더 많다.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고객이 많습니다. 고객이 반응했습니다. 저희 전환율이 높습니다. 고객이 막 신청합니다.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화를 하기에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검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대비해서 더 많은 가치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느냐. 고객이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의 앞단의 지표로 봤을 때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 2만 원, 3만 원일 텐데 이들이 한 번 지불하는 비용은 5만 원이고 우리의 원가는 50%라면 한 번당 2만 5천 원인데 이러한 고객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씩 평균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네, 3번씩 방문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대비해서 몇 배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고객한테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디어의 사업성 검증을 할 때 고객 획득 퍼널의 풀 퍼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이 사업 성장에 있어서 이 앞단의 이런 고객 획득 퍼널과 뒷단의 이 재구매와 추천 퍼널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리텐션이 지수적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 핵심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뭐 왜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요. 이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출은 P 곱하기 Q입니다. 얼마나 많은 수의 고객이 얼마를 내서 구매했느냐가 매출을 의사결정 지을 겁니다. 여기서의 프라이스 외에 Q는 실제로 고객 수가 얼마큼 되는지, Q2는 얼마나 자주 와서 구매하는지, Q3는 기간이 될 겁니다. 뭐 3개월만 있다가 떠나는 고객과 1년을 두고 계속 구매하는 고객은 다르겠죠. P와 Q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제이커브형 성장이라 하죠. 우리가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프라이스와 고객 수는 사실 한국 시장에 한정 짓는다면 상방 한계가 명확합니다. 이 상방 한계가 뭐냐면요. 이 그 캐파라고 하죠. 성장할 수 있는 캐파가 명확한 겁니다. 이 P와 Q, 이 앞단의 프라이스와 퀀티티, 이 고객 수는 사실 급격한 성장을 증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프라이스는 이 고객이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프라이스의 박스권이 사실 있습니다.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다른 경쟁사는 이런 천천히 성장하지만 우리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에는 조금 이슈가 한계가 좀 있는 지표이고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하는 거는 이 프라이스와 이 고객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급격한 성장이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뒷단에 빈도와 기간, 즉 리텐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근거로 있는 게 실제로 이 사업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즉 뭐냐면은 한 번 구매하고 이탈할 사람이 2번 구매하게 된다면 신규 고객을 2번 유치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더라도 어떠한 업체는 한 명의 고객을 계속 획득하는 구조라면은 우리는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할 때 다른 업체는 2명, 3명을 획득하는 구조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성장과 급격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2번, 3번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계속 반복해서 구매하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. 네, 그래서 우리의 기업 가치와 우리의 매출적 가치가 J커브를 그리게 된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리텐션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일단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